순원 이강수는 1892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적 전염병으로 가족을 잃어 고아가 되었다. 동학농민의 품에서 자란 그는 일진회의 후원으로 1905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는 채남선, 홍명희와 더불어 조선의 3대 천재 문인으로 불렸다. 졸업 후 그는 오산학교 학감, 독립신문 주간 등으로 활동했으며 28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1937년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투옥되면서 친일파로 변질되기 시작한다. 그는 매일신보에 창씨개명을 권장하는 글을 싣기도 하고 일제 학도병으로 지원하라는 연설도 한다. 이런 명백한 친일 행위에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를 배우는 이유는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 무정을 집필했기 때문이다. 무정은 내용이 길고 묘사도 많아 읽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5분 문학이 쉽고 간단하게 무정의 줄거리와 주제를 정리해드리고자 한다. 무정의 주요 인물은 4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이영식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돌아온 지식인으로 경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그는 현실과 이상, 선영과 영체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유부단한 인물이다. 김선영은 유복한 기독교 집안의 딸로 신식교육을 받았지만 부모가 정한 약혼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전통적 여성상도 함께 지닌 인물이다. 박영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해준 배필인 형식을 위해 7년 동안 정조를 지키고 목숨까지 희생하는 전근대적 여성이다. 김병옥은 일본에서 음악을 배우는 신여성으로 영체가 삶을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형식은 미국으로의 유학을 준비 중인 김장로의 딸 선영의 영어 과외를 맡는다. 형식이 첫 과외를 마치고 쉬고 있을 때 그의 하숙집으로 영채가 찾아온다. 그녀는 형식의 어릴 적 은사 박진사의 딸이다. 영채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평양 감옥에 수감된 후 고생했던 일들을 말하지만 형식은 그동안 영채가 정조를 저버렸으면 어떡하냐 걱정만 한다. 영채는 결국 형식에게 기생이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떠난다. 경성학교 학생들은 학감 배명식이 기생집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고 동맹 휴학을 단행한다. 대학감은 월양이라는 기생에게 빠져 있었는데 아직 아무도 그녀하고 잠자리를 갖지 못했다. 형식은 그녀가 영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생집을 찾아간다. 하지만 그녀는 손님과 함께 청량리에 가고 없었다. 형식은 월양을 찾아 나선다. 월양은 사실 배학감과 경성학교 교주의 아들 김현수에게 겁탈을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형식의 친구이자 기자인 신우선의 도움으로 그들을 검거한다. 그리고 형식은 월양이 영채였음을 확인한다. 정조를 잃은 영채는 자신이 동경하던 기생 월화가 그랬던 것처럼 대동강에 몸을 던지기 위해 평양으로 떠난다. 편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식은 곧바로 영채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넓은 평양 땅에서 영채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형식은 학생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배학감이 복수를 위해 형식이 기생을 만나러 평양까지 따라갔다는 소문을 터뜨린 것이다. 화가 난 형식은 학교를 그만둔다. 집에 돌아온 형식은 영채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에 시신을 찾으러 다시 평양으로 떠나려고 한다. 그때 김장로의 사람이 찾아와서 선영과의 약혼을 제의한다. 형식은 깊은 고민에 빠지지만 영채의 시신을 찾는 대신 선영과의 약혼을 선택한다. 한편 영채는 평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병옥을 만나게 되는데 영채의 사연을 들은 병옥은 그녀의 전근대적 여성상을 꾸짖는다. 영채는 병옥의 집에서 지내면서 신식 문화에 대해 많은 걸 배운다. 그리고 한 달 뒤 병옥과 함께 일본 유학을 위해 기차에 올라탄다. 같은 기차 안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형식과 선영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형식은 영채와 재회하고 그동안의 회포를 푼다. 중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기차가 4시간 동안 정체하게 되었다. 4사람은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을 위해 음악회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 여관방에 모인 일행은 문명국에서 많은 걸 배우고 돌아와 조국 개혁을 위해 힘쓰자고 다짐한다. 훗날 형식과 선영은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영채와 병옥은 음악가로 성공하게 된다. 무정은 잘못된 폐습, 자유연애, 교육, 그리고 민족의식 등 당대성을 가진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이 소설의 가장 핵심 주제는 계몽주의 사상이다. 즉 무제한 민중들을 일깨워서 조선도 일본과 미국처럼 강해지자는 말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 우선 당시 민중들은 일제의 수탈로 먹고 살기도 바빴기 때문에 지식인 계층처럼 공부에 매진할 여유가 없었다. 또한 민중을 계몽시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말은 조선 민중이 미개하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뜻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실제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실력 양성운동은 일제의 지속된 방해로 실패하게 되고 허망에 빠진 지식인 대부분은 친일파로 변질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광수이다. 이광수는 민족 계몽보다 독립이 우선임을 몰랐던 것이다. 그가 무정을 쓸 때 친일파로의 변질은 이미 예견된 게 아닐까 싶다. 아쉬운 주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무정은 한국 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기존 소설의 서술 방식에서 탈피하여 최초의 한글 문체를 완성시켰으며 서술자에게
개입은 최대한 줄이고 인물의 심리 묘사를 강조하는 등 근대 소설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구어체, 시제, 인칭 대명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소설이기도 하다. 무정은 당대성에 집중되어 시대를 관통하는 고전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한국 문학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길 바란다. 묘사가 많아 사건 전개가 느리긴 하지만 나름 읽을만하다. 무정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다양한 작품을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